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미적분을 할 거예요. 미적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분적분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XT 그래프 또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운동량 보존이랑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나가면 훨씬 더 요거까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유리해집니다. 하이. 우리 저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를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수준에서 등속도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을 좀 분석을 해봤고,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수준으로 똑같은 내용을 좀 다뤄볼 거예요. 심화된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걸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요 내용 하고 나면요,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긴 넘어서가지고 운동량 보존이라던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전자기 유도까지도 조금 더 좀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미적분을 할 거예요. 미적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수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금 시기에 아마 미적분을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빨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영상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분적분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이 학습지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복잡하게 담았어요. 적혀져 있는 건 좀 더 엄밀해야 되니까. 근데 설명하는 건 훨씬 간단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분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x에 따라서 변화하는 y. 얘가 곡선형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x가 a일 때 함수값 fa라고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변수가 b일 때 함수값 fb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요 a랑 b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주구장창 했잖아. 기울기라는 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야. 그렇지 않아? 여기서 x증가량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양이잖아, 이 양. 그럼 0부터 b까지의 거리에다가 0부터 a까지 거리 빼주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 분모에 b-a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y증가량은 요 간격이잖아, 요 간격. 요 간격 어떻게 계산해? 0부터 fb까지의 거리에다가 fa의 간격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fb-fa가 되겠죠? 요거를 수학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 b를 a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거야.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b가 거의 a에 가는 거야. 하지만 a는 아니야. a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면 요 점이 점점 한쪽으로 들어오겠죠? 점점 한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기울기가 얘가 점점 밑으로 누울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눕냐 하면 요 곡선형 그래프에서 x는 a인 위치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지. b를 a에 무한하게 가까이 붙여버리면.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 극한을 보내버리는 거야. b를 a까지. 그래서 b-a, fb-fa 라고 적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간편하게 뭐라 부르냐면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라는 함수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매번 이렇게 적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f'a라 부르는 거야. 여기서 f'x가 의미하는 게요, 도함수라고 해요. fx의 모든 위치에서의 기울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f'x, 도함수야. 그리고 그 도함수에 내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위치 x값을 딱 넣어주면 거기서의 기울기 값이 나오는 거야. 그게 도함수야. 그리고 지금 이거는 a의 값을 넣은 거지. 그러면 표기가 좀 달라져. 우리가 아까 전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불렀던 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를 델타라고 부르거든.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간격이 있을 때를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 간격을 확 줄이니까 얘를 문자로 나타내기를 dx분의 dy로 나타내는 거야. 이 간격이 없으면. 그래,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dx분의 dy 하고 이제 x에 a를 대입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발을 꽂고 x는 a 적는 거는 아마 물리에서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좀 생소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요게 미분이야. 요게 미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미분의 정의가 아니거든. 요거는 수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면 되고, 우리는 결국엔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잉? 반대로 할래. 자, 이렇게 적혀져 있다 칩시다. 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어떤 지점에서든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도함수를 얻어내고 싶어. 그럼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f'x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차수를 떨어뜨려 주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이 3승 보이지? 이 3승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3이 붙겠지? 원래 개수 있었지? 개수 놔두고, 원래 개수 놔두고, 그리고 3을 썼으니까 얘가 없어져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숫자 하나 떨어져. 2로 바뀌어.
x의 2승이 되는 거야. x의 2승.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를 떨어뜨려. 근데 앞에 계수가 뭐가 있어? 2가 있었지. 2를 떨어뜨려 주는데 2가 있었으니까 같이 곱해줘. 그럼 2를 썼으니까 1로 바뀌어야겠지? x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x의 1승이잖아. 1을 떨어뜨려. 어차피 3 곱하기 1은 3이잖아. 여전히 3이 되겠고, 그럼 x의 0승 되는 거야. 4는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결과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요게 도함수예요. 도함수. 얘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이 3차 함수에서 내가 아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를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에서 x는 100일 때의 그때 그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어. 여기 100 대입해. 그 다음 함수값 넣으면 돼. 요게 도함수야.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 미분이에요. 그냥 미분은 뭐야, 얘들아? 미분은 차수를요 떨어뜨려요. 지금 차수를 떨어뜨려. 다항함수에서요. 차수를 떨어뜨리고 차수를 떨어뜨림으로써 얻어내는 건 뭐야? 기울기를 얻어내는 거야. 기울기. 요까지 미분. 자, 그 다음에 적분을 볼게요. 적분은 실제로 조금 더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자, 요런 곡선형 그래프가 있어. 곡선형 그래프가 있어. 여기서 적분은 뭐라는 놈이냐면 A부터 B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얘 밑면적 계산하는 게 적분이야. 밑면적.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곡선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마다 다 다를 건데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킬 거야? 공식으로. 그래서 적분은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뭐냐면요. 얘를 쪼개요. 얘 넓이를 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사각형으로 쪼개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 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 오차잖아. 그치? 한 번 더 쪼개. 한 번 더 쪼개. 그럼 어떻게 돼? 요런 사각형 4개가 나타나겠지? 그럼 아까 전보다 오차가 훨씬 줄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오차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번 더 자르면 돼. 그치? 그렇게 계속 자르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얻어낸 다음에 얘네들을 쫙 다 더하는 거야. 그게 적분이야.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의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얘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 밑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잖아. 밑면부터 계산해 볼게. 밑면은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요 간격을 내가 만약에 얘를 n등분에다 칠게요. n등분. 그러면 하나의 넓이는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다고 했을 때 B-A에다가 n을 나눠주게 될 거야.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적분을 배울 때는 얘를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다루는데 어차피 이 간격은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똑같을 테니까 제가 얘를 그냥 델타 x라고 두겠습니다. 델타 x. 그리고 제가 n등분을 해가지고 사각형의 오른쪽 편을 오른쪽 면에 가지는 변수를 x1, x2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임의의 위치에서를 제가 xk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xk에 대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밑면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 자, 그럼 높이 어떻게 계산할까? 높이. 내가 요 사각형에 대해서 하나의 넓이를 계산한다고. 밑면은 델타 x를 얻었어.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xk를 함수에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fxk야. 끝. 얘 두 개 곱해. 그럼 넓이 나오잖아. 그러면 빨간색 사각형 하나는 fxk에다가 델타 x를 곱하게 될 거야.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근데 지금 이거 사각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다 더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는 첫 번째 사각형부터 어디까지? n등분 했으니까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할 거야. 근데 n번 쪼개니까 u 한 번 쪼개니까요. 요 미세한 넓이들이 계속 남아. 이게 너무 찝찝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어디까지? n을 무한대로 잘라버려. 얘를 미세하게 막 잘라. 그러면 여기 조금 남아있는 얘네들이 다 날아간다고. 얘가 적분이에요. 요거를 매번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서메이션 다 더한다 하고 작은 간격으로 더했으니까 얘를 D로 바꿔줘. 그래서 적분의 표기는요. 요거야. 여기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얘들아? fx를 각각의 밑변에다가 다 더해준 거에서 온 거야. 여기 적분이야. 여기 적분의 정의예요. 이건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구분구조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 이거 엄청 재밌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럼 적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적분의 정의는 수학 시간에 배우고 적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만약에 fx가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적분을 할 거야. 얘를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미분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거꾸로. 그러니까 미분하는 결과가 얘가 나오는 함수를 찾으면 돼. 그걸 원함수라고 부르거든. 원함수. 어떻게 찾아?
미분을 했더니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차수를 떨어뜨렸더니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원래 함수는 뭐였겠어? 얘가 지금 2차니까. 몇 차겠어? 적어도 3차일 거 아니야. 3차. 3차였는데 떨어져서 얘가 된 거야. 그럼 원래 개수는 몇이야겠어? 그렇지? 1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3이 내려오고 x3은 2로 바뀌면서 x의 제곱이 되겠지. 쉽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1차잖아. 1차가 되려면 원래 2차여야 됐어. 그치? 2차여야 되는데 2차가 떨어지면서 얘가 됐거든? 그럼 얘가 원래 2분의 3이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사실 하나 숨겨져 있어. 뭐냐면 얘가 x의 0승이에요. 그래서 1이었던 거거든? 그러면 x의 1승이 되면서 그대로 3 남으면 돼. 그래서 1이 떨어지면서 3이 되잖아. 자, 이렇게 하면 적분 끝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미분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 숫자 4 있잖아. 상수 죽었거든. 뭐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상수를 하나 포함시켜줘요. 얘를 적분상수라고 한다고. 그럼 얘 어떻게 해? 얘 그냥 이렇게 항상 적어?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항상 조건을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f0은 5야. 그때 원함수를 찾아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0 대입하면 되지. 0, 0, 0 얘들 다 캔슬 되니까 여기 c가 5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적분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미분은 뭐야? 미분은 차수를 떨어뜨리면서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근데 적분은 어떤 거야? 적분은 차수를 올리면서 밑넓이 계산하는 거야. 밑넓이.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뭐 어디서 연결될지 느낌이 오지? 그래서 미분은 요 dx분의 dy로 표기가 되고요. 적분은 fx 델타 x 또는 fx dx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리로 돌아가서 볼펜 어디 갔지? 요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했던 가속도랑 속도의 정의야. 가속도랑 속도의 정의. 이렇게. 그지?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요 미분이랑 비슷한 거야. 미분이랑. 그리고 그 식들을 각각 델타 t를 이용해가지고 델타 v는 a 델타 t로 바꿨을 때 또 v는 델타 t분의 델타 x를 델타 x는 v 델타 t로 바꿨을 때 이게 뭐랑 비슷해? 얘랑 비슷하다고. fx 델타 x랑.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은 기울기를 구했고 적분은 밑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이었잖아. 요게 물리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법칙에서요 3개의 그래프를 다루잖아. AT 그래프, VT 그래프, XT 그래프 있잖아요.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일반식을 우리가 얻어냈잖아. 요거 직접 우리 넓이 쪼개가지고 막 계산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얘가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미적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상수잖아. 가속도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a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해볼까? a는 a0잖아. 얘는 상수함수라고. 상수함수. 상수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원래 t의 0승이었던 거니까 얘가 적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t의 1승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a0. 그냥 a0 t가 되겠지. 근데 아까 전에 뭐가 있어? 우리가 적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적분상수 있다 했지? 적분상수. 적분상수 있어야지. 적분상수 c를 붙여요. 그런데 이 c는 힌트가 있어. 뭐야? 초기 속도가 있잖아. 시간 t는 0일 때 속도가 v0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t가 0일 때 v0여야 돼. 그래서 이 c가 아니라 얘 대신에 v0라고 들어가야 돼요. 요 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도식이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뭐가 나와? 한 번 더 적분하면 v를 시간 t에 대해서 한 번 적분하면 델타 x가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적분해봐. 그냥 미분에서 얘가 나오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t의 1승인 거니까 원래는 t의 2승이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승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됐으니까 2분의 a가 돼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t의 0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v0 t의 1승이 돼야 되고 그대로. 쌤, 적분상수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변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변위는 변하는 위치야. t는 0일 때 위치가 변해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t가 0일 때 x는 0이라는 기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적분상수 없이 계산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문제에 따라서 t는 0초일 때 x는 뭐 10m였다 라고 하면 그 대입해서 값 적어주면 되겠죠. 뭐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너네들 딸딸 외우잖아, 물리를. 뭐 A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뭐 위치 변화량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X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런 거 외울 게 아니고 얘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요 식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V는 델타 T분의 델타 X. 얘들아, 요 정도는 외워야지.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는 거에 대한 물리량이야. 속도는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에 대한 물리량이야.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수학적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너네들이 외울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총 3개 강의를 올릴 거거든요. 그 3개 강의를 올리는 동안 여러분들 수능 지금 2026학년도 수능 특강에 있는 2점짜리랑 3점짜리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제가 테마별로 좀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서 모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여러분들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공부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면서 좀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운동이야. 이 상황에서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물체 운동 방향 2번 바뀐대. 그러니까 얘들아, 뭐야 이거,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속도의 방향을 의미하거든. 속도의 방향 어떻게 계산해? V는 dt분의 dx잖아. 그치? 아까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xt 그래프에서 t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니까 V의 크기와 방향은 기울기 자체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속도 V가 반드시 0을 지나야 돼요. 요 dt분의 dx, 그러니까 x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냐를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 2개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물체 평균 속도의 크기 2m/s. 평균 속도는요, 이 강의 뒤로 좀 깊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만 생각할게요. 자, 평균 속도는요, 총 시간분의 속도가 정의가 뭐야? 걸린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러니까 총 변이를 계산하는 거야, 총 변이.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지 않고 시작 위치, 그다음 나중 위치 2개 차, 끝. 그럼 평균 속도는 뭐야? 지금 12m에서 운동 다 끝나고 나서 0m로 돌아왔어. 분모는 12m가 되겠고 걸린 시간은 6초가 되니까 2m/s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평균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력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의 경로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12에서 3까지 왔다가 3에서 9까지 갔다가 9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모든 경로를 분자에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묻는지 평균 속력을 묻는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계산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고요. 디귿 5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얘들아,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은 곧 속도의 방향이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으면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뜻이야. 뭐 플러스 방향으로 가팔라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팔라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거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냐는 거야. 자, 5초에서 보시면요, 5초 이전으로는 이런 상태였는데 5초 이후로는 이렇게 섰어. 그럼 점점 기울기가 세지는 거지. 그럼 속도의 크기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이건 곧 뭘 의미한다고? 가속도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같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5번 맞다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얘들아, 난 이거 문제 읽기 전부터 뭐 하고 싶냐면 지금 AT 그래프에서 두 구간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넓이 너무 구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 왜? 얘들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 델타 V는 A 델타 T야. 졸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A 값에다가 델타 T를 곱해가지고 이 델타 V를 구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아? 계산해보세요. 얘가 밑면이 2T0고 높이가 1이야. 그럼 얘 넓이는 2T0가 되겠고 요 넓이는 뭐가 돼? 3T0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신기하죠, 이거? 속도 변화량은 왜 이래? 속도 변화량은 2T0 플러스 6T0 밑면적 다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밑넓이를 계산할 때는요, 여기 시간축 밑에 있냐 위에 있냐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2T0 앞쪽 운동은 시간축 밑에 있지. 얘는 음의 넓이로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4T0로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지. 이 4T0가 뭐야?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가 문제 보니까 6m/s에서 14m/s로 바뀌었어. 그럼 얘가 뭘 의미한다고? 얘가 8인 거야. 그러면 T0는 뭘 의미해? 2초라고. 몰라 싶죠? 그 다음에 얘가 묻는 게 뭐야? D. 얘 계산해야 돼. 얘들아, D 어떻게 계산하지? 이동거리 어떻게 계산하지?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가 바뀌는 상황인데 그럼 속도의 그래프 경향성이 2개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때의 이동거리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 VT 그래프 그려야 돼. 맨 처음에는 6m/s였고 그냥 잘 그려볼게요. 2, 4, 6, 8, 10, 개뿔. 다시 2, 4, 6, 8, 10, 12, 14 6에서 14까지 운동이 변화하는데 지금 2t0초 전에는 음의 기울기로 1만큼 3t0초 동안에는 양의 기울기로 2만큼 그러면 여기 6이고 14니까 지금 2t0가 몇 초예요? t가 2니까 4초까지잖아. 4초까지. 그 다음에 5t0는 10초까지잖아. 여기 10초까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 넓이가 4잖아, 4. 이 t0초까지는 속도가 4만큼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몇이 되겠어? 2가 되겠네? 그래서 디디디 쭉 여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칠판이었으면 드르륵을 했을 텐데 여기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d는 뭐야? 뭐 해주면 돼? 넓이 계산하면 돼. 얘들아 이거 넓이 내가 계산해야 되니? 너네들이 계산해. 요거까지만 할까요? 하다리꼴 넓이 계산하면 6 더하기 하면 8 곱하기 4 하면 16.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6하고 8이 48? 그럼 d는 뭐야? d는 얘 두 개 더하면 되잖아. 64? 답 있니?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AT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의미하는 건 델타 V가 되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시간축 밑으로 형성되는 넓이들은 음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이걸 차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그림이 P에서 Q까지 100m야. 근데 이게 100m 이동하는 동안 속도가 이렇게 막 괴랄하게 움직여요. 자 이 상황에서 난 너네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이거 밑넓이 너무 구하고 싶지 않아? 너무 구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동거리 주어져 있어. V는 델타 T 이거 마지막으로 적는다. 이제 안 적어.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거 100m라고 100m.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봐봐. 빠르게 계산해야 돼. 여기 얘 4V. 그 다음에 얘 절반이니까 2V.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2V.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 2V. 요 총 도합이 몇이야? 10V야? 그럼 10V는 몇이야? 얘가 100m라고 100m. 그럼 V는 몇이에요? 10m/s라고. 간단하지?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기억. V는 10m/s이다. 맞죠? 니은 T가 1초일 때 물체 가속도 크기는 5m/s 제곱이다. 얘들아 T가 1초일 때 여기잖아. 여기 가속도 어떻게 구해? 기울기 계산하면 되잖아. 이 3V가 뭐야? 지금 30이고 V가 10이잖아. 그럼 2초 동안 20m/s가 바뀌었어. 가속도 몇이야?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5m/s 제곱 꺼지고 디귿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40m이다.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4 곱하기 V10 하면 40. 너무 쉽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뭐 했어, 얘들아? 미분과 적분으로 얻어낼 수 있는 위치와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 요걸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델타 V, 그러니까 AT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델타 V를 의미하고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델타 X를 의미하고 뭐 XT 그래프 또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운동량 보존이랑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나가면 훨씬 더 요거까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유리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이제 진짜 문제풀이를 위한 등가속도 운동을 좀 한번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을 풀기 위한 공식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풀 때 반드시 필요한 테크닉이 평균 속도랑 상대 속도를 정확하게 잘 쓰는 거거든. 그것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